네, 5월의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결론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덜 매파적이었다, 비둘기파적이었다로 시장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를 해석을 해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고금리 장기화는 이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좀 그렇죠.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나와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할인율, 이익에 대한 할인율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 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분기 중에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가 높은데 이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잘 알고 있는 빅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그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부담인 건 맞지만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는 되겠지만 이에 미치는 시장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거다라는 네, 말씀 주신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도 말했잖아요. 근데 네네. 당장에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이죠. 고용 동향, 4월의 동향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컨센서스 데이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4월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이 예상치 24.3만 건으로 지난달에 30.3만 건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이다. 다만 수치 자체, 24만 건이라는 수치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 레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에 15만 건을 저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좀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ADP 고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월 대비로는 약간은 낮아지는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월초다 보니까 지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고용 비용 지수가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FOMC 결과가 나오기 전날에 시장에 좀 충격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을 받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주가를 끌어내린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4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좀 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는 튼튼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졸트 잡 오프닝 데이터가 좀 낮아진 부분들 이에 따라서 이제 실업자당 일자리 수 자체가 비율이 코로나 이전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아니면은 임금 상승률 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민자 수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민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용자 자체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다만 고용자가 늘어난 부분이 미국 내국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소득이 주어지는 일자리가 약간은 내국인보다는 낮은 소득 단위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은 좀 낮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률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 이민자들이 원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서 보이는 임금 상승률, 경제활동 참가율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그렇죠. 임금 상승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두 개에 네. 주목을 하고 고용자 수 자체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연구원님께서 애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판매량 급감은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거죠. 매출이요. 그렇다 보니 시간외에서 애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조금 전에는 시간에 한 7%가량의 상승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잖아요. 1,100억 달러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애플 관련해서요. 네,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낮아진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자사주 매입 사상 최대치 발표가 됐다라고 보면은 수치적으로도 긍정적이었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애플이 AI 전략에 대해서 약간은 소극적이다,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애플의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쿡이 얘기를 한 부분이 아이패드 행사와 WWDC에서 AI 관련 대대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던 부분인데 팀쿡이 그에 맞춰서 정확하게 좀 워딩을 써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이미 애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은 더 강화되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OLED 관련해서는 JMT 같은 종목들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유지되는 그림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통적인 애플의 밸류체인 종목들 이외에도 AI 관련 종목에도 약간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애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봐야 되겠어요. 원체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만 BH도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단기적으로 좀 더 모멘텀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체 좀 주가의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애플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자, 연구님 실적 시즌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후반을 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의 성적은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구님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네, 아직까지도 저희는 실적이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60에서 70% 정도의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두 국가 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된 실적이 더 높았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애당초 기대했던 턴어라운드 그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네.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컨센을 상회하는데 이번에는 7%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약간은 안 좋은 그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이번에는 컨센 대비 잘 나왔다는 거는 좀 더 좋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이 부분이 다음 분기 이익 컨센까지 올려주는 그림으로 갔던 업종을 한국과 미국 둘 다 좀 체크를 해보면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업종들이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더불어서 2분기까지 좀 끌어올리는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은 미디어는 이제 미국 쪽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유틸리티 쪽 같은 업종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약간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2분기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긍정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엔터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이 1분기와 2분기 같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말씀 주셨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던 쪽. 네네. 살펴보면
수출주인 것 같아요.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쪽으로 잘 나온 건가요? 수출 비중이 높은 수출 쪽이 좋게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정책 모멘텀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가단에 있어서의 하락되는 부분들 그런 네. 부분들도 약간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쇼크를 봤던 업종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쇼크가 났던 종목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이 들이대는 잣대가 상당히 좀 엄격합니다. 네.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에 대한 약간의 깨림칙한 모습들 대표적으로 좀 넷플릭스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입자 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덜 발표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불거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조금은 안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분기가 최소한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네. 그런 업종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업종으로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조선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중요한데 미래도 네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미래 잘 될 업종 찾아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조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조선은 거네요. 이번은 조금 부진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래도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로도 잡아볼 수 있겠어요. 현 시점 조선주 많이 갔다 하지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까지 좀 이야기 주셨고 국내 증시 안에서 수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외국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담아갔잖아요. 25조 규모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보였는데 4월 넘어서부터는 조금 그 표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연초 대비해서 25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기간마다 그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1, 2월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과 관련된 저PB 업종들을 순매수하는 경향들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유틸, 지주 이런 쪽을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기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업종과 같은 전통적으로 성장주로 기대를 받아왔던 것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신 전력기기 3사들에 대한 순매수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월 달에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미국에 기대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찾는 투자자가 미국보다는 자산이 조금은 저렴한 쪽을 찾아 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에는 약간 혼재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기계 쪽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자동차도 같이 좀 순매수하는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성격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던 밸류업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미국의 성장성에 기대는 업종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선 주가 레벨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미국도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라는 모멘텀도 있었는데 사실 어제 알맹이가 없단 평가가 나왔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근데 자동차 말씀 주셨는데 밸류업 그 안에 중심에 자동차가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은 자동차 담더라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네, 자체가 맞습니다. 좀 우호적인 건가요? 그렇죠. 펀더멘탈 자체가 우호적인데 그 이유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업이라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그만큼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여력은 결국 이익에서 나오고 성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밸류업 그 자체보다는
보다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환율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환율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원체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주는 건 우리 시장 괜찮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연구원님? 그쵸.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3월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성장성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원달러 환율과 이번에는 이번 외국인 순매수 사이클에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초 이후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 순매수에 뭔가 프록시로 본다든지 뭐 예상하는 데 좀 쓴다든지 이러기에는 이번 상황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셨던 밸류업 이야기 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좋은 건 맞으나 어제 2차 세미나가 공개되고 분명히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자율성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 보니 별로 기대는 사라진 것 같아요. 실망 매물 출회 어제도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까요? 최근 들어서. 사실 워낙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길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긴 호흡으로. 네, 우리가 사실 참조 대상으로 봤던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달 만에 이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그를 위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밸류업 관련주를 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빠질 때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자동차도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는 이를 실행해야 되는 기업 단에서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그럼 어떤 업종에 좀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미 좀 얘기를 드려버렸는데 자동차 쪽이 저는 제일 낫다라고 금융 생각을 말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요. 네네. 금융 같은 경우도 금융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서 기업 단에서 앞으로의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을 규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익단이 얼마가 나오면은 그에 상항하는 얼마만큼의 주주환원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애당초 금융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배당주로서 좀 자리매김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배당 성장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적단이라든지 뭐 이익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될 때 조금 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PBR 안에서는 금융보다는 자동차,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끝으로 시장 대응을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는 섹터 쪽보다는 중소형 주단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소형 주단,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코스닥은 사실 그렇게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코스닥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금리 환경, 비용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낫다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내에서도 그 안에서도 살펴보면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는 같이 밀렸던 종목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단에서 약간의 옥석 가리기, 재무구조가 탄탄한 똘똘한 중소형주를 찾아 나가는 그림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종목단은 제가 뭐 리서치센터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저희 하우스
컨센서스 중소형주 담당자가 좀 자료를 썼던 종목들만 좀 나열을 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나이스 평가정보라든지 한국전자금융 아니면 동국제약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같은 종목들을 최근에 좀 자료를 발간을 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섹터보다는 중소형주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 말씀 주셨고 이베스트에서 나왔던 종목들까지 말씀 주셨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 한국전자금융, 동국제약 등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끝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대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